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청부고발 사건 이야기입니다. PD수첩에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데도 발뺌을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은 과연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걸까요? 말이 안 되죠. 윤석열은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가 구속됐다는 것만으로 이재명이 몸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준성이 딱 걸렸으면 윤석열도 몸통이겠죠. 하지만 윤석열은 발뺌하고 있습니다. 김웅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냥 이게 다죠. 많은 분들 PD수첩 보셨을 텐데요. 일단은 또 들어봐야죠. 또 알려야죠. 일단 녹취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얘들이 뭐 제2의 울산 사건이다. 그러니까 선거판에 이번에는 경찰이 아니고 MBC를 이용해서 이거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일단 프레임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냥 썼다. 윤석열 죽이기 쪽으로 이렇게 갔다. 네네. 그리고 얘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뭐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일단 그거 나오면 드리고 네. 그거와 관련된 거 이렇게 누가 좀 쭉 페이스북이나 이런 올라간 것들을 쭉 얘들이 움직였던 걸 그대로 쭉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네네. 페이스북에 라고 막 글 자주 올리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네. 기장가? 네. 그 친구가 좀, 그 친구 글도 좀 있는데, 그 친구 글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봉반 사건하고, 네. 라인 사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 MBC 보도, 이게, 3대 이제 권력금지리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엄정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거를 사회적 흉기라는 용어가 정말 좋잖아요. 이게 사회적 흉기에 대해서 네.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있는 사회적 흉기에 대해서 일단 고발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4시부터 사실은 전략본부 회의이긴 하거든요. 이거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봤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막 하려고 하면은 사실 다음 주 월요일 바로 이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일요일 날은 안 하시니까 그렇죠. 대검 대변인 보고 나오라고 해야 되나요? 왜 이런 언론이나 이런 거를 엄정하게 이제 수사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왜 가타부터 이런 게 공적인 글이 그냥 우리가 그냥 무슨 접수하듯이가 아니라 방문할 보면은 공공 범죄 수사부 그러니까 옛날 공안부장이죠. 네네. 거기 그 사람 방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고발장 만약 가신다 그러면 그쪽에다 이야기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적당한 수순이 나오고 너무 막 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뭐랄까 이게 우리 억지로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이쪽에서 항의도 좀 하시고 그렇죠. 이거 왜 이런 거 있으면 왜 검찰이 먼저 인지수사 안 하고 왜 이러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요. 좋죠.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 가지고 저는 쏙 빠져요. 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차라리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야죠. 예를 들면은 언론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겠죠. 검찰색을 안 띠고. 그러니까 그러면 박형준 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 이런 데 안 가실 거고. 거기는 김종인 위원장님은 가시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퓨어한 느낌이 좋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예를 들면은 김재철 의원님 같으신 분은 좋죠. 왜냐하면 그 지팡이 짚고 가서 네. 이렇게 하시면은 그거는 좀 모양새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분은 뭔가 좀 투사 이미지도 좀 있고 뭔가 공권력 피해자라는 느낌도 좀 오고 지팡이 짚고 가고 이러니까. 자, 여러분, 이게 윤석열 검찰의 민낯입니다. 자, 김웅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누구냐?
검찰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내랍니다. 누가 시켰다는 말투죠. 내야 됩니다가 아니라 내랍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그리고는 이런 말이 이어져요.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이것도 전달받았다는 의미죠. 결국 김웅은 검찰과 내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녹취록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남부지검에 내지 않으면 무엇이 위험할까요? 자, 이 당시가 언제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계실 때고 윤석열이 추미애에게 항명을 하고 있었던 그때고, 그리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석열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런 검찰 내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장이 이성윤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윤석열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는 두 번째 통화가 이어집니다. 자, 김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N번방 사건하고 라임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MBC 보도, 이게 3대 권력형 비리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 MBC 보도가 무엇이냐? 바로 채널A 이동재와 한동훈이 둘이서 짝짝꿍을 해서 유시민 이사장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다가 딱 걸린 그 사건, 그 보도를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 짓습니다. N번방, 라임 사건, 그리고 검언 유착 보도, 이게 3대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정 대응하겠다, 미래통합당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가이드를 줍니다. 그리고는 사회적 흉기라는 표현을 쓰자, 이런 얘기를 해요. 언론이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거짓 공작 보도를 했을 경우 사회적 흉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MBC의 검언 유착 보도가 민주당과 이 여당의 세력과 결탁한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제보자 조성은 씨는 이제 김웅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대화를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조성은 씨는 선대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략본부 회의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웅이 그렇다면 전략본부 회의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라고 또 가이드를 줍니다.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봤다,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 준다, 이러면 돼요. 자, 당 지도부에게 고발장을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 고발장을 보내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 준다라고 말해라, 이런 가이드를 잡아줍니다. 그리고는 또 구체적인 가이드 제시를 해줍니다. 조성은 씨가 고발장을 들고 대검 대변인을 찾아가면 되냐라고 하니 방문할 거면 공공범죄수사부장, 옛날 공안부장을 찾아가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발장은 가신다 그러면 그쪽에다 이야기해 놓을게요. 자, 우리가 만들어준 고발장을 들고 대검에 간다면 옛날 공안부장을 찾아가고 그쪽에다 이야기를 해 놓겠다. 그래서 적당한 수순이 나가게 막 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런 주문도 합니다.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이 고발장은 검찰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이 3대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내는 고발장이다, 이런 뉘앙스로 가야 된다고 가이드를 줍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죠. 이쪽에서 항의도 좀 하고, 그러니까 고발장을 들고 간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항의를 좀 해라, 검찰에다가. 어떤 항의를 하냐? 이런 거 있으면 왜 검찰이 먼저 인지수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고발장을 직접 들고 오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라고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고발장, 이건 관련해서 저는 쏙 빠져야 돼. 김웅이 자신은 여기서 빠져야 된다. 이 고발장과 자기가 연관돼 있다는 게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김웅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빠져요. 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는 쏙 빠져야 된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자 조성은 제보자는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고발장은 누가 들고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갑자기 심재철 의원을 얘기해요. 지팡이를 들고 가면 뭔가 피해자 느낌이 나니까, 투사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림이 좋다. 심재철 의원이 고발장을 들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런 게 대한민국 검찰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검찰은 해체해야 마땅한 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들고 있는 불법 집단입니다. 그 검찰의 수장이었던 이 청부고말의 몸통일 수밖에 없는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렇게 모든 증거가 국민에게 다 밝혀졌지만 이들은 뻔뻔하게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여기서 분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손준성, 김웅, 그에 연관된 모든 검사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분노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